하고 있어, 준아? 야멘지 선생님 녹화를 못했다. 이런 게 있다. 녹화 버튼을 못 눌렀다. 너가 이거를 채워라. 다시 할 수가 없다. 야멘지 이렇게 직접 나누는 거고 비우고 하고 이렇게 저렇고 상수이거나 낮을 때까지 하고 식이 이렇게 된다. 이거 멈춰놓고 쓰세요, 민지야. 우리 요거 하고 있다 쌤이 정신 들어서 지금 녹화를 떴어요. 깜짝이야, 준아. 더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리고 2, 3은 6 곱하고 다시 더하고 그치. 2, 4, 8하고 8하고 1을 더하고 2, 9, 18하고 나머지 더하면 저 부분이 나머지가 되고 저기가 그러면 몫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보면은 이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니까 얘는 2차식이 돼야 돼요. 나머지 몫이 그치? 그러면 2차식이니까 여기가 2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첫 번째 3x 제곱이고 두 번째가 1차니까 4x고 얘가 상수하니까 9가 되고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12. 쌤이 뭐 했냐? 이 12가 됩니다. 두 개 더하니까 끝 이렇게. 끝 이렇게. 그 다음에 보충학습. 여기 조금 어려워요. 다항식 fx를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의 관계예요. 자, 먼저 우리가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저게 아니라 ax 더하기 b로 나누면 자,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주은이가 살펴보면 얘가 얘보다 a분의 1만큼을 곱해야 분배법칙 했을 때 원래 식과 동일해지죠. 맞죠? 따라서 저 부분은 원래 식의 몫에서 3분의 1배만큼 한 거라는 거고 근데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 나머지에 영향 주는 게 없어서 똑같다 이거예요. 따라서 너가 나중에 주은이가 저런 문제를 풀 때 앞에 얼마만큼을 빼주는지 이걸 찾는 게 좀 중요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게 일단 첫 번째 개념이고 자, 항등식은 말 그대로 같은 식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성립을 해야 돼. 어떤 값을 넣어도요.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말하고 근데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해야지만 성립하는 등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울 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뭐 x 근,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어. 그치? 참이 되게 하는 거. 따라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저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빨간색으로 쓸게요. 중요한 거라서.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두 번째 모든부터 쓸까? 칸이 아랫게 더 작다. 모든 x에 대하여 같은 말 임의 x에 대하여 또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인 거지. 그렇죠? 따라서 항등식의 성질은 는이라는 등호를 기준으로 주나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왼쪽 식 부분이 다 0 돼야겠죠. 따라서 a도 0이고 b도 0 되어야 한다. 이게 항등식 조건이고 또 는이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쟤네 개수끼리 다 같아야 되죠. 따라서 a랑 a-가 같아야 되고 b랑 b-가 같아야 되고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 는이라는 등호를 기준으로 같아야 되니까 얘네가 다 0 돼야겠죠. 얘네가 그치. 그래서 a는 b는 c는 다 0 돼야 되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 등호를 기준으로 얘네 개수끼리가 다 같아야 돼요. a는 a-, b는 b-, c는 c-. 그래서 저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떤 식을 x가 들어있는 값으로 다 묶어서 정리하고요. 뒤에는 그거 아닌 나머지 걸로 정리했을 때
얘네가 항등식 같아는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러할 때 우리가 개념이 요 부분도 0 돼야 되고 요 부분도 0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거지. 저렇게 써놓고요. 그래서 그때는 x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다 라는 개념으로 쌤이 아까 저 초록색 부분 0 된다는 것처럼 해서 풀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미정계수법. 이건 한자인데 미정이라는 말이 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어떤 그 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 하는데 저 때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치 아이고 왜 저래 잠깐만 주나? 뭐가 이상해졌어. 왜 저럴까? 이상한 게 생겼어. 됐다.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개수 비교법은 개수들을 비교하는 거고 수치 대입법은 숫자를 넣을 건데 하는 방법은 대입하는 수의 개수는 개수에 포함된 문자의 개수만큼 넣을 거고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이건 뭐냐면 모든 항의 개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어. 이때 개수들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주은아. 얘네들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얘네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모두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다항식의 문자 x 부분에 모두 1을 대입하는 것이 저 방법이에요. 저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로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은 언제 쓸 거냐면요. 주은아. 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은 수치대입법을 쓸 거예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따라서 요 부분에 요까지 미정계수법에 대한 개념까지만 우리가 2교시의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지금 잠깐 쉬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는 말을 선생님이 저렇게 썼어. 검산식은 fx는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로 해야 돼? x 곱하기 더하기 그거지. 그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라는 식이 검산식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등호가 있으니까요. 주은아. 당연히 왼쪽 오른쪽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항등식이라는 소리예요. 썼어요? 써보자. 문제를 풀 때 저게 항등식이었지 그걸 기억하고 뭔가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우리가 뭐 항등식은 아까 방금 한 것처럼 개수 비교도 있고 수치 대입도 있죠. 그런 것 중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첫 번째 접근하는 방법. 다항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럼 괄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치 대입법을 할 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뭔가 개수를 비교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를 한번 풀어볼 거고 쫄로 올라가서 이번에 이제 인수정리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나머지 정리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자 핵심이 뭐냐면 주나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1차식으로.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항식 fx라는 아이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자 주은아 봐봐봐. 쌤이 쓰는 거 이해되나 봐봐봐. fx를 1차식 x 빼기 a로 나눌 거라는 거지. 그때 몫은 모르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해보면 이건 0돼서 다 사라지죠. 결론은 fa가 r과 같아지지. 그치? 따라서 저 말은 1차식 여기에서 저 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a가 되는 거. 그치? 그게 요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fa가 바로 몫은 다 사라지고 곧 이게 바로 나머지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저거 하나 써놓고 그래서 어떤 식을 만약에 우리가 이따 문제를 풀 때 주은이가 1차 식 뭔가로 나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나머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구하세요 라고 하면 1차 식으로 나눴다는 거는 저 식이 만약에 x값에 저 반대값을 대입을 했을 때 없어지는 거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지. 그러면 1차식 요걸로 나누었을 때 라고 하면 요 부분을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죠? a분의 b겠지. b. a분의 b 해야지 뭔가 약분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돼야겠죠. 따라서 저거 거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f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었을 때 저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푼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 빨간색 부분 보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 주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그냥 구하면 되고 바로 대입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 인수정리. 인수정리도 저 개념이 똑같아요. 어떤 식이 있어. fx가 1차식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요. 주은아 나머지가 없는 거지. 나머지가 없으면 방금 저 식에서 쌤이 대충 써준 식에서 x 빼기 a로 떨어지니까 qx 목하고 끝이지 끝.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에다 a를 넣어서 fa라고 우리가 썼을 때 fa는 다 없어져 버리니까는 0 되는 거지. 요게 인수정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고 인수정리는 뭔가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지. 0이 나오는. 그러면 또 같은 말로 FA를 F에다가 X값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그게 0 된다는 거는 결국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니까 결국 FA라는 I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쓴 식을 쌤이 다시 쓰면 요렇게 계속 똑같은 식을 쓰고 있다. 그치?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FA 요 부분이 0이 된다는 거는 요 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그치? 그 말은 여기에 A를 넣었을 때 요 값이 0 되니까 없어지죠. 결론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수에서 식에서 곱으로 이루어진 두 식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인수가 된다는 거고 얘가 하나의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0 된다는 거는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얘가 이 식의 인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그러면 똑같이 fx가 저거 두 개를 다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A를 넣어도 0 되고 B를 넣어도 0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뭐 저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개념은 안 어려워요. 개념